이제 사람이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야 한다는 옛말은 없어질 것입니다. 지역으로 사람이 모이고 지역으로 기업이 몰리는 전국토 균형 발전의 새 시대를 반드시 열겠습니다. 국토의 균형 잡힌 발전이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입니다. 선진국들은 일찍부터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균형 발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르게 잘 사는 나라일수록 국민들은 행복합니다. Each state follows a certain model for their development based on the industry that can be found. Si tout est concentré dans la capitale, c'est ce qui se passait quelquefois en France, dans le passé, et on disait il y a Paris et le reste c'est le désert français. 하지만 우리는 일부 지역에 집중된 사람과 경제, 심각한 불균형의 대한민국, 지역이 비어가고 지역의 성장 잠재력도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역이 없는 나라,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습니다. 지역이 모두 고르게 발전하고 국민이 모두 행복한 나라. 국가 균형 발전은 중요한 국정 목표입니다. 분권, 포용, 혁신의 가치를 기반으로 지역이 주도하여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통령 자문기구로 2003년 출범 이래 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노력들을 해왔습니다. 지역발전 정책을 자문 심의하는 데 그치던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거버넌스 정비, 관련 예산 편성, 정책 의결 등 국가균형 발전의 컨트롤 타워로의 예산이 강화되었습니다. 또한 지역혁신협의회를 조직, 지역 주도의 혁신 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협력하며 고르게 발전하는 국가의 길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를 향해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큰 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추진합니다. 공공기관 이전을 마치고 삶의 질이 보장되는 미래도시로 발전하는 혁신도시 시즌2. 지역혁신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국가혁신 클러스터 구축. 대한민국 재정제도를 혁신하는 계획협약. 국토 어디에 살아도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해 취약지역의 안전한 주거환경 확보를 추진합니다. 균형발전 지표를 이용하여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에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발전을 통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이루어갑니다. 문재인 정부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은 지역주도 자립적 성장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토 어디에서나 양질의 교육 기회를 누리고 좋은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는 지역인재 일자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역 문화와 주거, 보건복지 등의 분야에서도 포용적 혁신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제 우리의 내일이 달라집니다. 지역과 지역이 혁신으로 포용하고 서로 협력하며 발전하는 나라. 국가 균형 발전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가 시작됩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안녕하세요. 음소거를 하시고 손을 한번 흔드실래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준하 사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지금부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추진본부 출범식을 이렇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환호하고 박수 한번 보내볼까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 곳에 계시고 또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모일 수가 없어서 이렇게 그냥 영상으로 회의를 하게 됐는데요. 발대식을 하게 됐는데요. 국민회를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다들 계신 곳이 마땅치가 않을 것 같아서 그냥 생략하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다들 국민회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민형대입니다. 저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추진본부 본부장을 맡아서요. 이렇게 발대식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 옆에 멋진 분 보이시죠? 고개라도 끄덕거리든지 손을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예, 반갑습니다. 예, 우원식 의원님이십니다. 저희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맡고 계시는데요. 이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같은 날은 꼭 참석하셔야 된다 이러셔가지고 오셨거든요. 조금 이따가 좋은 말씀 부탁드릴 텐데요. 우선 잘 오셨습니다. 그런 뜻으로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이유는 다들 아실 테니까 그건 다른 말씀은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얼른 이 코로나19 재난 상황이 끝나서 손잡고 얼굴 맞대고 열띤 토론도 하고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하루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자, 아시는 것처럼 지난해 7월이죠. 저희 당에서 국가 균형 발전 및 행정수도 완성 TF를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국정 과제인 국가 균형 발전의 비전과 목표를 공유하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쭉 해왔습니다. 저희 광주에서도 지난 9월 9일이었죠. 사람 중심 미래도시 광주 전남 이런 주제로 토론회를 했죠. 그 당시에도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딱 참석을 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을 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방향을 공유했었죠. 자, 그런 시도별 토론회를 다 거쳐서 저희 TF가 특위로 바뀌면서 균형발전 4대 기조를 그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발표를 했었습니다. 첫째는 권역별 메가시티를 육성한다. 두 번째는 국회 세종의사당을 만든다. 그래서 대부분 이전해 가는 것을 기본으로 삼았고요. 그리고 서울은 글로벌 국제경제금융 수도로 만들어간다. 이렇게 했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특위를 구성하는 것 이렇게 네 가지를 당시에 균형발전의 4대 기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작년 말에 이 TF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공식 특위로 격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오늘처럼 잠시 후에는 전북도 추진본부 발대식을 할 텐데요. 각 권역별로 추진본부를 출범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특위에서는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이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광주 추진본부가 출범하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이런 상황에서 이 균형발전이라고 하는 시대적 과제를 실현하는데 우리 추진본부 위원님들의 참여와 역할이 무지무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이 추진본부에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들 각각 소개해드리면서 소감과 각오를 한마디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한 30여 분이 접속해 계시는데 위원님들이 참여하고 계시는데 모두 시간을 1분 이상씩 하시게 되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잖아요. 그래서 부탁 말씀드립니다. 아무리 길어도 30초 이내로 30초 이내로 자기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저희들은 각 지역위원회 그리고 각 시의회, 구의회에 역량 있는 분들을 추천해 주십시오 하고 또 전문가분들도 함께 좀 해주십시오 해서 실행력을 높이려고 애를 썼습니다. 자, 지금부터 위원님들을 서로 소개를 한번 해볼 텐데요. 제가 소개를 하면 화면이지만은 그 음성으로 딱 하시고 박수로
환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송영원 의원님은 진짜 말씀드린 대로 30초 안 넘어가게 짧게, 가능하면 짧게 그 소감, 자기소개, 뭐 각오 이런 걸 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부본부장님으로 6분을 모셨습니다. 이홍일 부본부장님, 이 화면을 전체적으로 나오게 해주세요. 말씀하시는 분이 나오게. 이홍일 부본부장님, 안 계십니다. 아직 접속이 안 돼 있습니까? 그러면 박미정 부본부장님, 박미정 의원님, 안 계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미정입니다. 열심히 배우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메메 반갑습니다. 짧게 고맙습니다. 자, 정무찬 본부장님, 접속이 안 되군요. 음소거 돼 있어요. 음소거 돼 있어요. 정무찬 본부장님 음소 제거하시고 인사하시죠. 정무찬 본부장님. 예, 반갑습니다. 예. 되나요? 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광산갑에서 활동하고 있는 정무창입니다. 앞으로 박미정 의원님 말씀처럼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집 부본부장님, 지금 지스텔 대외협력부총장 맡고 계신데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집입니다. 오늘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강주본부 발대식 축하드립니다. 들리십니까? 잘 들립니다. 예, 예. 저는 초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장 역할을 했고, 지금은 광주과학기술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균형발전을 이루는데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엔 이병택 부본부장님, 전남대 교수님이시죠? 나와 계십니까? 예, 이병택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잘 보입니다. 예, 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전문위원 그리고 뭐 위원을 좀 그렇게 봉사를 했었어서 이번 기회에 우선 축하드리고요. 축하드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는지 좀 찾아보고 그렇게 기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택 본부장님 연구실인 것 같은데 줄탁 동시가 보이네요. 예. 예, 지역과 이 특위 그리고 추진본부와 중앙특위가 함께 협력해서 잘 꾸려나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유한호 부본부장님, 교수님 어디 계세요? 유한호 부본부장님, 네 보입니다. 예. 유한호 교수님, 다른 분이 나왔는데. 자, 다시 한번 유한호 교수님 접속하셨나요? 접속이 잘 안 된 모양입니다. 예, 시간이 별로 없으니 그냥 지나갈게요. 이따가 다시 들어오시면 인사를 하는 게 하고요. 지금부터 위원님들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천신의 부의장님. 아, 그래요. 그러면 이상훈 위원장님. 여기는 지금 오해에서 회의 중에서 남북을 지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훈 위원님. 계신데 지금 음소거 중이에요. 아, 이상훈 의원님 음소거 하시고요. 인사하세요. 이상훈 의원님, 정무수상 의원님, 박지원 의원님, 다른 분들은 음소거를 해주시고요. 이상훈 의원님은 음소거를 제거해주세요. 의원님 반갑습니다. 예. 지금 열심히 나오는데. 많이 배우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그 다음에 서희정 의원님, 임병윤 의원님, 임병윤 대표님, 정은철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임종국 의원님, 임종국 의원님, 천나일 의원님,
자, 천남 의원님 인사해 주십시오. 네, 민주주의의 심장이 뛰고 있는 광주 북구갑입니다.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북구갑입니다. 북구갑의 천남일 의원입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다들 지금 회의 중이에요. 하석주 의원님. 하석주 의원님. 예, 의원님 반갑습니다. 반갑네요. 예. 광산갑 지역위원회 하석주입니다.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나라를 만들어냅시다. 함께 힘을 보태겠습니다. 광주 본부 발대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필순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광산을 내서 기후위기 그린 뉴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는 박필순입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 부족하지만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강희 의원님 나와 계시나요? 접속이 안 되는 것 같고. 자, 최종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최종입니다. 그렇게 인사 끝내실 거예요? 예, 저도 네. 최선을 다해서 힘을 보태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영철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저 김영철입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강주 본부 발대식을 먼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과 함께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제 몫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재우 의원님. 박재우 의원님 나와주십시오. 안녕하세요. 박재우입니다. 열심히 따라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장서 주십시오. 따라오지 마시고.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유영국 박사님, 유영국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이렇게 뵙네요. 그러게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이제 도시계획, 관광계획에 관심이 많고요. 특히 이제 그 광주시에 있을 때 국토계획 그 균형 발전을 주장했던 유영국입니다. 우리 그 민영배 의원님이 본부장을 맡으셨다고 해서 너무 환영드리고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없는 역량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고 또 제안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강수훈 의원님, 강수훈 실장님. 네, 안녕하세요. 민주당 광주시당의 강수훈 정책실장입니다. 지역이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균형발전특별위원회 활동을 최우선으로 열심히 실무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우리 의원님들이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국회에서 일하시는 의원님들이. 이용빈 의원님 어디 계십니까? 이용빈 의원님? 이동 중에 접속을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네, 반갑습니다. 예. 인사해 주시죠. 예, 제가 지금 그 국토균형 발전을 위해서 신안군의 섬 데이터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행사가 준비되어 있어서요. 지금 이동 중인데 고속도로 상에서 무슨 낙하물 접촉사고가 있어가지고 상당히 황당한 상황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이 발전해야 된다고 하는 국민들의 염원은 오래고 우리가 반드시 이룩해야 될 그런 위대한 전진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과정에 우리 우원식 의원님 또 민영배 의원님께서 기관차를 이렇게 이끌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 본부 발대식이 광주 전남 전북을 포함하는 호남의 명실상부한 발전 동력으로 자리 잡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조호섭 의원님 격려 말씀을 좀 들어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조호섭입니다. 우리 우원식 대표님께서 민주당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셨고 민영배 의원님께서 광주본부장을 맡으셔서 정말로 축하드리고 감사하다는 인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국회의원 하기 전에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1년간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서 균형발전에 관련된 관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국가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광주 전남 혁신연구회 이병특 회장님께서 주재하시는 토론회에서 호남권 광역교통망 관련돼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잠시 뒤에 우리 김준하 교수께서 미니 특강 해주시던데요.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추진위원 여러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희 특위의 간사를 맡고 계시는 이혜식 의원님도 그쪽에 계시죠? 이혜식 의원님. 네. 예. 네, 이혜식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당 특위 이 간사를 맡고 있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혜식 의원입니다. 지역구는 서울 강동을입니다. 특위 차원의 인사말은 우리 우원식 위원장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저는 간략하게 줄이고 개인적으로도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민영배 본부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발대식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저희 송갑석 시당위원장님께서 원래는 온라인으로 이렇게 접속을 하셔야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서 영상으로 축하 말씀을 보내주셨으니까 그 영상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광주광역시당 송갑석 위원장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광주 추진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의 상생 발전을 위해 노고나 아끼지 않고 우원식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우리 지역의 발전을 위해 땀 흘려주실 민영배 본부장님 비롯한 추진위원님들께 감사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30년 후에는 전국 시군구의 46%가 소멸 위기에 놓인다고 합니다. 광주 전남이 처한 현실은 더욱 어렵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은 2035년까지 광주 전남 인구 20만 명 이상이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적으로 나서 균형발전의 계기를 마련해야 합니다. 광주 전남 전북은 에너지, 광역, 경제 공동체를 통해 지역균형발전 전략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한국판 뉴딜에 발맞춰 에너지, AI 산업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의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발전을 위한 광주지역 추진단의 역할은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정책과 발맞춘 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고 광주 발전을 위한 정책 입안의 성과를 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 추진본부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와,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 전에 송갑석 위원장님이 호남 광역 에너지 공동체 말씀하셨는데요. 그 특강을 조금 더 10분간 해주실, 특강 해주실 지스트의 김준하 교수님도 나와 계십니다. 인사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 지스트 김준하 교수입니다. 현재 10시부터 2개 회의가 겹쳐서 이어폰을 두 개를 끼우고 양쪽을 들으면서 경청하고 있습니다. 제 시간이 될 때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국가균형발전특위 광주본부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조만간 뵙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저희 광주 추진본부 발대식 축하해 주시려고 오신 참여서 소개드렸죠. 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모시고 격려의 말씀, 응원의 말씀, 힘내라는 말씀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입니다.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광주본부 출범식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7월부터 우리 당이 행정수도 완성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TF를 구성을 해서 본격적으로 국가균형발전 문제를
의제화하고 저희들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11군데 지역 토론회를 거쳐서 우리 광주에서도 지난 9월 25일 날 토론을 했는데 그래서 결론을 냈습니다. 지역 발전, 균형 발전에 있어서 지역은 메가시티로, 국회는 세종으로, 서울은 지역을 흡수하는 서울이 아니라 이 영종도 공항과 서울의 유리한 여건을 토대로 해서 글로벌 국제경제 수도로 이렇게 해서 대한민국 전체를 발전시키자 이런 결론을 내고 그 이후에 이런 아젠다를 우리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중요한 아젠다로 그리고 다음 대선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우리의 주요 아젠다로 삼고 반드시 국가의 균형 발전을 시키자라고 하는 취지로 저희들이 당내 TF를 만들어서 전국 광역 단위의 이런 추진본부를 구성해 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광주가 출범하는데요. 균형 발전 문제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음 민주주의의 핵심 과제입니다. 균형 발전,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가 됐다. 제 지역구가 서울인데요. 서울 노원구입니다. 제가 나선 이유도 국토 면적 12%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모여 살기 시작했습니다. 전 세계에 유례가 없습니다. 이런 나라. 그러다 보니까 서울 수도권도 너무너무 살기가 어려워져서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에 출산율이 가장 낮은 곳이 서울입니다. 젊은이들이 살기 어렵고 아이 낳기 어렵고 집값 비싸고 그런 반면에 지역은 100군데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이제 소멸 위기에 들어가서 우리 송갑석 위원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이제 이렇게 가면 광주도 제대로 유지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균형 발전 문제는 이제 대한민국 생존을 위해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고 그것이 자치분권과 함께 우리 대한민국 민주주의 과제의 핵심 과제다. 그런 점에서 보면 광주는 민주주의 신장이고 그래서 오늘 이 광주에서 뜨는 국가균형발전 광주본부는 대한민국의 다음 민주주의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그런 본부가 발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주 기대가 큽니다. 광주는 말씀드렸던 대로 호남 에너지 광역 경제 공동체를 토대로 해서 광주가 갖고 있는 에너지 분야 그리고 자동차 분야 주력 산업 그리고 AI 기술과의 연계를 통해서 스마트 공장을 만들어서 이걸 토대로 광주를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서 광주 전남이 하나의 공동체로 경제 공동체로 묶여져 가서 광주 전남이 함께 발전해가는 그런 토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제시한 뉴딜 요체도 AI인 만큼 광주가 새로운 발전 방향으로 제시한 AI 산업이 지역 균형 발전을 이뤄내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고 저희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는 이런 광주의 발전, 광주 전남의 발전에 뒷받침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해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추진본부 민영배 그 본부장께서 이제 본부장을 맡아서 앞장서시고 6분의 부본부장님 그리고 함께 27분의 위원님들이 함께 참여하셔서 머리를 맞대시고 안을 내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사정에 맞는 그리고 지역의 발전을 지역민들이 논의해서 지역의 주체들이 논의해서 안을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을 저희 중앙에서는 지역 간 불균형이 없도록 잘 조정해내고 그래서 전체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인 지역균형 뉴딜과 함께 연계해서 예산 뒷받침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국가균형 전략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나가겠다.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보여나가겠다는 말씀드리면서 다시 한번 광주본부 발대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들 힘이 나시죠? 그리고 광주에서도 새로운 기회의 시간이 오겠구나. 그런 느낌을 가질 겁니다. 특히 원내대표를 거쳐서 저희 당의 아주 핵심적인 위치에 있는 우리 위원장님 모시고 광주를 비롯해서 전 지역이 고루 발전하는 그런 좋은 세상으로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우원식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예, 이제
영상을 아까 보셨죠? 그 영상 보면 그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지향을 하고 있었죠. 지역이 강한 나라, 균형 잡힌 대한민국. 이렇게 해서 이제 국가 균형 발전의 모토가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 본부가, 광주 본부가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할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앞으로 일정과 저희가 해야 할 일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추진본부, 광주 추진본부 발대식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각 시도별로 해가지고 1월 말까지 모두 출범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이번 주 중에는 출범식을 하고 다음 주 월요일 2월 1일이죠. 그때 가면은 국회에서 특위 전체 발대식을 하게 됩니다. 이때는 초강역협력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함께 하게 되는데요. 아마 그때 다들 참석하시기는 어려울 거고 꼭 관심 있고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접속하거나 직접 오시거나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2월 특위 발대식이 끝나면 3월 초까지 이제 TF 시절에 했던 것처럼 각 권역별로 이 특위에 주최하는 순회 간담회를 하게 됩니다. 저희 광주 추진본부도 이 간담회를 당연히 하게 될 거고요. 여기서 광주의 미래에 대한 더욱 구체적인 얘기를 나누고 의견을 모으게 될 겁니다. 바로 이 과정이 우리 의원님들께서 어떻게 할 것인지 의견을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시간이 될 겁니다. 광주 발전을 위해서 어떻게 토대를 튼튼하게 구축해 갈 것인가 여러 좋은 의견들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논의들이 다 정리가 되면 당과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밑거름이 장만이 될 겁니다. 그걸 근거로 해서 저희 당과 문재인 정부는 남은 임기 그리고 재집권 이후에도 어떻게 국가균형발전을 이뤄갈 것인지 계속해서 고민하고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박재우 위원님 오셨어요? 인사하실래요? 박재우 위원님? 아까 하실래요? 예. 박재우 위원님 인사 말씀 하시죠. 자기소개. 그 음소거가 돼 있어요, 박재우 의원님. 음소거를 제거하시고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 그렇죠. 예. 아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맞다.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그러면 상시적으로 어떻게 만날 거냐 해서 카톡방을 만들어 놨거든요. 앞으로 일정이나 활동 계획은 그 카톡방에서, 단톡방에서 서로 공유하고 서로 의견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10분 미니 특강, 김준하 교수님께서 호남 에너지 광역 경제 공동체라는 주제로 지금부터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김준하 교수님. 네, 반갑습니다. 지역균형 뉴딜과 그린 뉴딜을 함께 녹여내는 작업들을 이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우리 의원식 의원님도 말씀하셨고 지방 소멸의 문제점 다들 공감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통계 보시겠습니다. 수도권 인구가 20년 만에 50%를 넘어서면서 2,600만 명이 되고 호남권 인구는 반면 10% 이하로 줄었습니다. 이에 거의 비례하게 GRI 지역 총소득 자체가 수도권의 56%가 집중되어 있는데 이건 거의 인구와 비례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남권 역시 GRI가 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건 대부분의 수도권 집중에 해당하는 정책들의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2005년에서 2019년의 지방 소멸 지수를 보시면 그냥 왼쪽과 오른쪽의 지도만 보시더라도 색깔이 확연히 다른 걸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광주를 제외한 신안, 함평, 보성, 고흥은 소멸 위험이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요. 전남 전체 또는 전북을 포함하는 이 전체 지역들이 노란색이나 주황색, 빨강색으로 보고 계십니다. 호남 지역 30%가 20년 내로 사라질 위기에 있습니다. 이런 지방 소멸의 악순환 고리를 끊어야 되는 시점이고 생활 공동체라고 하는 전국의 큰 광역 경제권 자체가 필요한 시기에 와 있다라고
지역균형발전 뉴딜에서도 충분히 강조를 해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광역권의 경제권이 반드시 중요한 상황이고 수도권의 2,600만 명과 서남권의 510만 명, 작은 수도권들이 4개 내지 5개 정도 만들어져야 지방 소멸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런 방향으로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하는 그린 뉴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를 체감하고 계시고 전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기후변화를 통한 재해, 재난들을 직접 경험하고 계실 겁니다. 유럽을 중심으로 2020년이 탄소 중립 원년으로 이제 시작이 돼 있고요. 2050년까지는 100% 재생에너지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하는 각 국가별로의 계획들입니다. 결국은 지역균형 뉴딜의 성공 포인트를 그린 뉴딜로 잡고 가자면 재생에너지 확대가 결국은 지역 산업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한번 엿볼 수 있었고요. 우리가 몰랐을 뿐인데 세계는 이미 정의로운 전환 중에 있습니다. 2010년도와 2020년을 비교했을 때 신재생에너지 발전 추이가 10배 이상을 증가했고요. 영국의 경우에는 2019년 6개월 동안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화석연료 또는 다른 연료 비율을 훨씬 추월하는 비율이 나타나서 영국은 2050년까지 30년 남았는데 100%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도 BBC를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역시 또 의심스러워하는 부분들이 평균 발전 비용 단가입니다. 태양광인과 태양열이 있는데 태양열은 이제 돋보기로 열을 모아서 에너지를 내는 거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 비용 범위에 들어와 있고요. 태양광, 반도체 패널 같은 경우는 2010년 전에 380원이었던 단가가 지금은 70원 단가로 화석연료보다 훨씬 싼 단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해상풍력은 이미 10년 전에 화석연료 범위에 있었고 육상풍력은 이미 더 싼 단가로 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재생에너지의 활용 비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의 운용 방법을 제대로 선택한다면 화석연료 사용을 100% 전환할 가능성은 현재로서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우리나라가 국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부분을 여러 번 홍보를 하고 있는데요. 에너지 안보 개념입니다. 우리나라가 에너지 수입국이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60% 정도로 평균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18년을 보면 94%의 에너지원을 수입을 하고 있고 원유부터 우라늄까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에너지원은 하나도 없습니다. 94% 정도의 에너지를 외국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로 국가를 봉쇄했다면 우리나라 경제는 치명적인 타격을 받았을 것이라는 걸 상상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를 봉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원이 원가로 들어오거나 더 싼 가격으로 들어올 수 있었는데 만약에 국가를 봉쇄했다면 더 비싼 가격 또는 에너지원을 공급받지 못해서 국가가 팬데믹이 아닌 패닉 상태에 빠질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에너지 안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현명한 방법은 국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라는 것들을 고민을 해야 되고 그 국경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원은 바람과 풍력 같은 자연을 기반으로 한 재생에너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나라는 에너지 안보 면에서 전기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이런 재생에너지를 늘려가야 되는 국가적인 전 세계적인 추이를 따라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호남 아리100과 호남 아리300을 던지려고 하는데요. 호남 아리100, 아리300 다 뜬금없는 소리다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잠시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겁니다. 이 지역, 특히 광주에 있는 정치하시는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광역 경제권을 에너지로 확보하자 해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은 신안 해상풍력발전단지 8.2기가와트의 집중적인 관심과 추진을 하셨고 또 한전을 에너지 중심 공대로 만들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재생에너지에 불이 붙기 시작합니다. 오늘 축사를 하신 송갑석 의원님하고 같이 준비를 한 간단한 자료입니다. 호남 아리300을 통한 경제공동체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리고 오늘 이 국가균형발전 특별위원회 광주 본부를 만드신 민영배 의원이 그러면 호남 광역 경제공동체가 무엇으로 시작할 수 있는지를
국가균형발전에서 한번 논의를 해보자라는 자리를 또 만드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들을 위해서는 호남 광역경제권이 28인의 호남 국회의원들이 힘을 모아서 하나의 목소리로 낼 때 이 제안들은 입법화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2019년에 호남은 이미 재생에너지 3020을 달성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리고 대통령께도 이게 보고가 되어야 되는데 아마도 국가균형발전이나 또는 송갑석 의원실을 통해서 아니면 민영배 의원실을 통해서 보고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3020,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20%를 달성하겠다는 지자체들은 많이 있지만 실제 달성한 곳은 호남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27%로 7% 초과 달성을 했고 2020년에는 이미 태양광과 풍력에 해당하는 내용들이 더 확실히 빨리 땡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들은 이 자립형 전력망이라고 하는 컨셉 크리에이팅을 호남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 송갑석 의원실 중심과 이 광주 의원들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이해가 정확히 필요합니다. 첫 번째가 국가 운영자라고 하는 부분이 NSO라고 한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전기를 팔 수 있는 곳이 한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국가 운영망 자체가 NSO 하나라면 이제 광역 경제권으로 내려줘야 하는 ASO, 이 지역 전력 운영자와 배전 운영자가 생긴다면 새로운 일자리와 새로운 효율이 높아지는 광역 경제권 에너지 자립이 가능한 컨셉을 호남에서 던지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모든 재생에너지가 만들어졌다면 이 개통이라는 것을 통해서 전력망 개통이라는 걸 통해서 신안에서 만들어져도 한전에서 사가서 한전에서 공급을 합니다. 그게 말씀드렸던 국가 운영망입니다. 한전만이 살 수 있고 한전만이 팔 수 있는 구조인데 제가 5군데 정도로 나눠봤습니다. 전북의 서남 배전망과 전북 군산의 배전망, 광주 배전망, 전남 서남, 전남 내륙 지방의 배전망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이 DSO 배전망 운영자를 지역으로 5개 지역으로 호남 지역으로 내려주고 법과 제도가 개선이 된다면 5개의 경제 독립권이 유지가 되고 이 5개가 말씀드렸던 AS라고 하는 호남 광역 경제 공동체, 에너지 공동체로 묶일 수 있는 또 다른 경제권이 형성이 됩니다. 신안에서는 8기가와트 정도를 풍력으로 발전을 한다면 광주 150만이 쓰는 전기가 1기가와트밖에 안 됩니다. 8기가와트가 만들어지면 호남 안에서 쓰고도 전기가 남습니다. 그럼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호남 RE 100, 호남 RE 200, 호남 RE 300으로 연결이 되는 구도들입니다. 현재 이렇게 빨갛게 보고 계시는 것들이 발전소고요. 발전소에서 한전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지역으로 배전을 하는 구조를 한전이 전체 통합 컨트롤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 배전망 요쪽만 아래쪽 요 부분만 한번 다시 자세히 보신다면 풍력, 재생에너지, 태양광, 수소, 에너지 등등이 발전원으로 자리를 잡고 각각의 발전된 것들을 그 지역에서 소모하는 에너지 경제권을 독립성을 유지한다면 배전망을 운영하면서도 일자리가 엄청나게 창출이 되고 각각의 이 재생에너지 발전원들을 관리하는 곳에서도 엄청난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 호남 RE 100을 넘어 RE 300을 제한하는 이 엉뚱한 호남 민심들은 호남 에너지를 통해서 새로운 경제를 구축하겠다라는 의지입니다. 첫 번째 1단계로 2030년까지 탄소 중립하겠다. 불가능해 보이지만 10년 안에 호남은 탄소 중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지역 내 총 전력 소비량과 지역 내 총 에너지 발전량은 말씀드렸듯이 신안 해상풍력단지 하나로도 충분히 탄소 중립이 가능한 지역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2030년으로 선언을 해야 되는 게 맞고요. 2단계로 호남 RE 200은 2031년부터 40년까지 넷제로를 통한 에너지 완전 자급자족. 앞에서는 탄소 중립이었지만 2040년까지는 가능한 100% 재생에너지를 발전원으로 만들어 보자라는 의지입니다. 이것은 지역에 있는 의원님들 28분과 지자체장 3분이 결심만 하면 충분히 진행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국내 타 지역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자는 계획이고요. 예를 들자면 동남권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로 이 발전을 하기가 어려운 지역입니다. 이유는 원전이 많이 분포되어 있고 원전을 통해서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곳이기 때문에 남는 에너지를 외부 동남권 메가시티 같은 곳으로 보내자라는 게 2040년까지의 계획입니다. 3단계로 2050년까지의 계획은 국내 에너지 자립률을 호남에서 책임지겠다. 의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위원님들 다 이해하시겠지만 호남은 박정희 정권 때 박정희 정부일 때 전쟁이 나더라도 전 국민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만들어내는 곳으로 반드시 저수지를 확보해라 그래서 전국의 농업용수용 저수지가 가장 많이 확보된 곳입니다. 또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전 국민이 쓸 수 있는 에너지를 고민을 해야 되고 그 에너지 자립률을 통해서 남는 에너지는 해외 에너지를 수출할 수 있다는 개념도 도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호남 아리100을 넘어 호남 아리300으로 가야 되는 발전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렇다면 2020년 그리고 작년 그리고 올해부터는 호남은 2030년 탄소 중립이 가능한 지역이고 2040년 50년에 발전 자체와 전력망 자체를 독립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합니다. 2030년의 탄소 중립, 2050년의 에너지 경제 공동체로 지역이 재생에너지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지방정부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와, 김주라 교수님 정말 맛있었습니다. 여러분 의원님들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주시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그 모두 얼굴이 나오도록 공유를 좀 내려주시겠습니까, 김준하 교수님? 네. 예. 갤러리 보기에서 모두 얼굴이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잘 보이신가요? 아, 예. 자, 아마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보셨을 겁니다. 광주, 전남, 전북의 의원님들이, 국회의원들이 다 모여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초광역 프로젝트를 에너지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이런 걸 들으셨을 텐데요. 이게 저희 시당위원장님이 모든 전남북의, 광주 전남북의 국회의원님들을 만나가지고 아주 적극적으로 하셨거든요. 자, 이 구상을 한번 쭉 보셨는데 괜찮죠? 손 좀 한번 들어보십시오. 괜찮다. 할만하다. 예. 이 소식을 듣고 김영지 부본부장님 지금 지스트 부총장으로 계시는데 신문에 환영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지금부터 부본부장님들 인사 말씀도 듣고 할 텐데요. 먼저 우리 김영지 부본부장님, 예, 인사 말씀 좀 하시죠. 아까 자기 소개를 하셨는데 이 부상 보시면서 동시에 좀, 예. 예, 오늘 우원식 위원장님과 민영배 잘 안 들립니다. 안 들리십니까? 이제 좀 들리는데. 오늘 우원식 위원장님, 민영배 본부장님 중요한 역할을 맡으셔서 앞으로 기대가 너무 많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지금 2개의 회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자세히 이렇게 내용을 간파를 하고 있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 추세가 균형발전 정책이 다소 성과가 좀 없는 가운데 좀 죄송합니다만은 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국민들의 눈에 보기에 확실한 눈에 잡히는 성과가 좀 부족한 가운데 최근에 지역 스스로가 지역발전위원회에서는 광역 협력, 광역 경제 공동체 같은 걸 추진하고 있는데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번에 호남권에서 광역 에너지 공동체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고 또 기대가 되면서 우리가 힘을 좀 모아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이제 대선이 눈앞에 다가와 있기 때문에 우리 민영배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또 지역 의원님들과 함께 노력해 가지고
이런 정책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이제 꼭 이 문제뿐만 아니라 다소 미진했던 균형발전 정책이 좀 보완될 수 있도록 함께 머리를 짜내서 노력했으면 합니다. 아무튼 저도 열심히 기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부부문 행정에 또 전문가로서 참여하신 이병택 교수님, 조금 전에 소감도 좀 말씀해 주시고 또 인사도 좀 하시죠. 예. 네, 저는 이제 우리 광주전남 지역신연구회 회장을 또 맡고 있어서 우리 연구회에 굉장히 큰 관심 중에 하나가 균형발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몇 분들 모여서 저녁에 8시쯤에 균형 간담회를 지금 한 3번 정도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걸 하게 된 기본 취지는 뭐냐면, 얼마 전 시사인, 취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게 시사인의 기사가 하나 났는데, 균형발전이라는 게 헌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큰 딜레마가 뭐냐면,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해왔었던 노무현 대통령님부터 시작해가지고 해왔었던 그 모델은 잘 워킹 안 하는 것 같고, 더 이상, 그러니까 그동안 이게 실패했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안 하는 것 같고,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모델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해야 하는데 그게 무엇인가를 이제 열심히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내용이었어서, 그걸 저나 우리 연구회 식구들의 심정을 잘 반영시켜주는 그런 것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하신 이 광역 에너지 경제권, 이게 이제 이 광역 경제권이라고 하는 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최근에 많은 기대이고, 또 그게 굉장히 유력한 해법인 것 같은데, 과연 그런가 하는 것도 또 같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 이제 의원님께서 본부장이 되셨으니까 광역 경제권이 과연 가능하고 과연 정말 그런가 하는 거를 한번 잘 논의해보고 또 방안을 찾아갔으면 좋겠다. 우리 동남권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동남권은 800만인데 우리는 한 300만밖에 안 되잖아요. 안 되니까 그런 차이도 있고, 그다음에 에너지 이 지역 문제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한 몇 년간 쭉 공부를 했었었는데, 한전이 지금 독점하도록 법안이 되어 있어서 아마 법안을 고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그거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이거 아니더라도 나중에 한번 우리 김준하 차장님하고 얘기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게 법안을 고치는 문제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그게 한전이라고 하는 큰 어떤 저기가 있어. 우리 옛날에 통신을 풀 때 굉장히 어려웠었거든요. 통신이 한국통신인가요? 뭐 전신전하고 독점체제에서 이렇게 풀 때 굉장히 어려웠는데, 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아무튼 제가 말이 좀 길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하여튼 이런 기회를 통해서 정말 가능한 해법과 우리 발전에 어떤 게 필요한지 한번 같이 또 우리 의원님 주도하에 논의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문제는 지금 국회에 저희 그린 뉴딜 팀에서 요즘 탄소중립위원회를 맡겼습니다. 여기서 아주 핵심적인 과제 중에 하나로 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논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그런 시간이 올 것으로 봅니다. 자, 박미정 의원이나 또 홍창원이나 다들 아까 인사를 하셨는데, 또 인사 말씀드리기에는 저희가 약속한 시간이 딱 1시간인데 말해버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출범식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요. 대신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광주 간담회 하기 전에 한번 이런 온라인 미팅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용으로 누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논의를 한번 해가기로 하고, 저희는 오늘 다행히 김준호 교수님께서 아주 썩 좋은 그런 주제를 이미 송갑석 위원장님 제안을 하셨지만 제시해 주셨기 때문에 이걸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광주 전남북을 하나로 광역 경제공동체로 묶어서 국가 균형 발전의 중심축이 될 수 있도록 해갈 것인지 함께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끝내기 전에 야, 내가 그래도 오늘 여기서 꼭 인사를 다시 한번 하고 싶다 하신 분 계신가요?
되게 이런 때는 다들 안 하시죠?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이제 오프라인에서 하면 다 모여가지고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손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십시오. 그냥 저희 우리 함께 모여서 오늘 이 출범식 끝낸다 하는 뜻으로요. 자, 손을 이렇게 한번 흔들어 주시고 오늘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특히 조호석 의원님 여전히 온라인 중에 계시네요. 온라인 상태로 계시네요. 자, 다른 의원님들도 많이 쓰였습니다. 이것으로 출범식을 마치겠습니다. 바쁘실 텐데 시간 내주셔서 함께 해주시니 더없이 감사합니다. 곧 다시 뵙겠습니다. 2월 1일은 특히 뵙기로 하고요. S였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